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력공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력공학은 주로 앞쪽이 송전, 그리고 뒤쪽 후반부가 배전, 그리고 마지막 그게 발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송전 쪽에, 송전이라든지 송전 특선 쪽, 그쪽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는 면이 좀 있고, 배전 쪽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송배전 쪽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이 조금 문제인데, 발전은 예전에는 발전 문제가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요즘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력, 원자력, 화력, 이런 것이 좀 비중이 좀 낮아지고,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의 어떤 기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그, 발전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 다루고 있는 거는 수력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화력하고,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각 챕터마다 하나씩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간혹 요즘에는 근래 들어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뭐 태양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이 나온다든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얼마 전에는 실기 문제에서 풍력 발전의 어떤 장단점을 논해봐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죠? 발전의 양상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니까 그런 쪽에 이제 그것도 유행을 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다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 비중이 엄청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 한 3문제 정도 그쪽에서 나옵니다. 발전 쪽에서. 2문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그쪽에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 발전은, 간단하게 그냥 좀 핵심적인 거,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송배전 쪽, 특히 송전 쪽에는 아주 치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전력공학이 그나마, 나온 데서 항상 나와주는 거. 그게 항상 좀 고맙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죠? 엄청 오래돼가지고, 이런 전력공학이라든지 또 송배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765 라인도 개통을 했고, 이런, 좀 쾌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송전이라든지 배전 쪽에 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현장에서든 또 이론적으로든 항상 중요한 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디서든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출제위원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런 강사님들이 됐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항상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곳에서 거의 항상 나와주는 거 그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점수 따는데 아주 유리하죠, 그런 것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쪽에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점수를 좀 고득점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과목 한 6과목 중에 물론 이제 공사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약간 한 과목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은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과목 중에서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그 과목보다는 비교적 점수 따기가 좀 수월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목이 쉬워서 수월한 건 절대 아니고 전기 과목 각 과목이 전부 다 이건 쉽고 이건 어렵고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력공학은 쉽다기보다는 항상 나온 곳에서 또 나온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공부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법론에서 봤을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 자세에 앞서서 자세를 가질 때 전력하고 법규 있죠. 법규는 거의 암기 과목 위주가 되는데 암기 과목 위주가 되는데 법규하고 전력에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2개의 과목 평균해서 15개 이상 최소 나와줘야 됩니다. 15개 이상 평균 잡아서 한 18개까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15개, 6개 이상 정도 평균 잡아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송배전 쪽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교재는 진도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7장 전선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선로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맨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장 전선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선로. 자, 전선로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 그러죠.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 그래요. 그죠? 도로 또는 차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선로 그러면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전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로라고 하는 그 챕터 안에가 전선이 지나가는데 필요한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지지물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전봇대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철탑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전선을 잡고 있는 애자들, 그죠? 애자,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전선과, 그 다음에 구조물, 그리고, 애자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특히, 공사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몇몇 공식이라든지 이론이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선로입니다. 7장, 전선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선로의 내용들은 전선이라든지 전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있죠. 전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지물, 철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주 있죠. 전봇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전주, 이런 것들. 그리고 애자, 절연물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전선이죠. 처음에 나오는 게 전선. 자, 처음에 전선이 나오는데, 전선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선의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전선은, 우리가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는 무선으로 송전이 안 돼요. 그죠? 무선 송전이 안 되고, 전부 유선으로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을 다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선을 써야 되는데 어디든지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다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선이 어떠한 성질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7가지 정도 나와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전율이 좋아야죠. 이게 항상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전율. 도전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 보면 로우의 A분의 L로 구합니다. 그죠? 요거는 저항이고, 그 다음에 로우라고 하는 거, 요 로우죠. 구 비슷하게 써졌는데 이걸 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로우로 이렇게 읽어요. 로우로인데 요거는 뭐냐면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죠. 고유 특성.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갖습니다. 고유한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리선을 보통 많이 쓰는데 구리선도 연동선이 있고 경동선이 있어요. 연동선, 경동선 이런 게 있는데 연동선은 쉽게 말해서 좀 부들부들한 선을 말해요. 이렇게 딱 전선을 이렇게 굽히다 보면 좀 부들부들한, 좀 부드러운 선을 그걸 연동선이라고 그러고 경동선은 딱딱한 선이죠. 말 그대로. 경자가 딱딱하다는 소리니까 그죠? 잘 안 휘어지고 뻣뻣한 선. 그런 게 경동선입니다. 그래서 연동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저항에 58분의 1 정도 나오고 경동선 같은 경우에는 55분의 1 정도 나와요. 그죠?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선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송전선에는 또 뭘 쓰냐면 알루미늄선 씁니다. 알루미늄선. 보통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주로 이제 송전선에 쓰는 것이 강심 알루미늄선, 그래서 ACSR이라 그러죠. ACSR.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ACSR선, 알루미늄선입니다. 알루미늄선. 그래서 요거는 이 명칭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죠? 이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ACSR 같은 경우에 도전율이 약 3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작은 거예요?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죠? 그럼 이게 가장 작죠, 연동선이. 그죠? 저항이 가장 작죠. 그리고 경동선은 약간 크고 ACSR,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이니까 그죠? 구리 비해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저항을 갖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A는 뭐예요? 면적이고, 요 시그마는, L은 뭐죠? L은 길이죠, 길이. 이렇게 보통 구합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나오는데, 로우라는 게 나오는데, 로우는 비저항이고, 이거에 역수가 있어요, 역수. 그러니까 비저항은 뭐냐면 저항이니까, 비저항도 마찬가지 저항이잖아요, 그죠? 전기를 흐르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흐르기 힘들게 만드는 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비저항인데, 이거의 역수라고 하는 건 거꾸로란 말이죠. 반대란 말이죠. 이거의 역수가 뭐냐면 도전율 시그마입니다. 도전율.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거는 비저항이어가지고 전기를 흐르기 힘들게 하는 거. 요 시그마는 뭐예요? 도전율. 그래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잘 흘려주느냐, 전기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역수 관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전율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즉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통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율이 좋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이 작을 것. 우리 비중은 쉽게 말해서 무게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 하중. 전선이 무거워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전선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송전이에요. 송전. 배전도 물론 있지만 거의 송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탑이라든지 전봇대 위에, 전주 위에다가 전선을 가설하려고 할 때, 여기다가 전선이 너무 무거우면 전선이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또, 전선을 올리려고 할 때 바닥에 깔아가지고 올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끄집어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은 되도록이면 좀 가벼운 게 좋습니다. 무거워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운반이라든지 취급을 할 때 마찬가지죠. 운반이나 취급을 할 때도 무거워서 좋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가벼우면 좋아요. 그래서 비중. 근데 요게 많이 좀 글쎄요. 용어가 이제 공학 계열 나오신 분들은 비중 그러면 바로 알아듣으시는데 뭐 인문계열 쪽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을 좀 못 잡으시는 그런 면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잘 틀려주니까 그렇죠? 이거를 시험에 냈더니 학생들이 잘 틀려주거든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에 관한 이런 물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선에서 보면. 그래서 비중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무게다. 무게가 가벼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비중량인데, 그죠? 비중량이에요. 우리 사도시에 물 있어요. 물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비중은 무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구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내구성. 전선 한번 내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좀 오래 쓰는 거죠. 그죠? 한번 깔아놨으면 이게 뭐 한 5년, 10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한정 뭐 몇십 년 쓸 수는 없겠지만 점점 이렇게 야외에 있기 때문에 점점 전선이 어떻게 돼요? 노후화돼 가죠. 그죠? 열화돼 가고 노후화돼 가고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점점 그런데 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구성. 좀 오래 쓰는 게 좋죠. 1년마다 한 번씩 전선 가려면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전선의 비용도 장난이 아니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선 비용도 높은데 뭐 너무 자주 갈아도 좀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오래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기계적 강도입니다. 자체 강도가 좀 좋아야 되죠. 기계적 강도가 높을 것. 강도가 좋아야지 이게 조금 뭐 쓴다고 전선한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했더니 부러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취급하는데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 됩니다. 네 가지가 전선의 구비 조건은. 그래서 요 네 가지 핵심이 되고 그 외에도 뭐 따져보면 뭐 항상 들어가